You need to follow our procedures when on this aircraft. Are we clear? 한 통의 전화로 공항이 멈춰버렸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던 비행기가 긴급히 되돌아왔고 항공사 지사장이 직접 뛰어와 한 젊은 여성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여성이 입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운 한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믿기 어려운 일의 시작은 불과 1시간 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였습니다. 25살의 지우가 터미널을 걸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녀는 그날 특별히 한복을 차려입었는데 곤색 저고리에 은은한 분홍빛 치마가 어우러진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지우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는 여행이었어요. 오늘 입고 있는 한복은 할머니께서 특별히 맞춰주신 것으로 깔끔한 곤색, 저고리에 은은한 분홍빛이 도는 치마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고리의 깃과 고름은 하얀색으로 단정하게 마무리되어 있었고 치마는 발목까지 우아하게 흘러내렸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쪽진 채 작은 놀이개를 달았는데 은색 장식이 은은하게 빛나며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치마폭이 우아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지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쥐고 있었지만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간소한 핸드백만 메고 있는 소박한 모습이었거든요. 미국 공항에서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특별해 보였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지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지나며 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복을 입고 미국에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우야, 어디를 가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렴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우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주변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업차 여행을 떠나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휴가를 위해 캐주얼한 복장을 한 가족들, 그리고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도 간간히 보였어요. 지우의 한복도 그런 다양성의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지우는 자신의 좌석인 일레의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넓고 편안한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은 지우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한복의 우아한 곡선이 현대적인 비행기 내부와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서양의 조화로운 만남을 보여주는 듯했죠.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서양인 사업가들이었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과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은 지우의 한복 차림을 신기한 듯 바라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순수한 호기심과 감탄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한 노부부는 서로 속삭이며 지우의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하고 있었고, 젊은 여성 승객은 스마트폰으로 한복에 대해 검색해보기도 했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책장을 넘기는 손길도 우아했어요. 주변 승객들은 그런 지우의 모습에서 어떤 고요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한복의 차분한 색감과 지우의 단정한 자세가 기내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금발의 미국인 승무원 스테파니가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스테파니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씬한 체형의 여성이었는데 처음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한복을 자세히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실례합니다만 손님. 스테파니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정중하고 친절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 때문에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혹시 이코노미 클래스로 옮겨 앉으시는 게 어떨까요?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던 손이 멈췄고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승객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지우는 정중하게 말하며 티켓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제 좌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테파니는 지우의 티켓을 흘끗 보기만 하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제대로 확인해 보려는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전통 의상은 퍼스트 클래스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승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게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넓은 치마 때문에 대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스테파니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특히 앞서 지우의 한복을 보고 감탄했던 노부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에 책을 쥔 채로 떨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몇 년을 생활하면서도 이런 직접적인 차별을 당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확신만은 있었어요. 한복은 저희 나라의 전통 의상이고 제가 정식으로 구매한 퍼스트 클래스 티켓이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한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실제로 주변 승객들을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대부분이 스테파니의 태도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앉은 중년 사업가는 고개를 저으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복도 건너편의 젊은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한복을 처음 본다는 듯한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저 예쁜 옷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니는 오히려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규정이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이코노미로 이동하시지 않으면 보안팀을 부르겠어요. 이건 기내에서 승무원인 제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마세요. 주변 승객들은 점점 더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지우의 한복 때문이 아니라 스테파니의 무례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몇몇 승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억울함과 당혹감이 교차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지상 책임자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스테파니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래봤자 소용없을 텐데라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좋아요. 로버트 밀러 매니저에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테니까요. 잠시 후 로버트 밀러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놓은 상태였고 얼굴에는 피곤하고 짜증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지우를 내려다보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로버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처음부터 지우의 말을 들어볼 생각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지우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신의 티켓을 보여주고 한복이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승객들이 정말 불편해하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로버트의 반응은 스테파니보다도 더 가혹했습니다. 젊은 여자분,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로버트가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지우에게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승무원이 내린 결정에 순순히 따라주시지 않으면 이 비행기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행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항공사 이용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항공사들에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퍼스트 클래스의 다른 승객 중 한 명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히로키 다나카라는 일본계 미국인 사업가였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국제 비즈니스를 해온 경험이 있어서 이런 차별적 상황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히로키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젊은 여성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지? 한복을 입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 품위 있고 조용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는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상황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지우는 로버트의 협박에 크게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티켓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설명뿐입니다. 규정은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로버트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요. 이 소란 자체가 문제라고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순순히 이코노미로 이동하세요. 아니면 이 비행기에서 내리셔야 할 겁니다. 주변 승객들 중 몇몇은 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어요. 자신들도 항공사 직원들과 마찰을 빚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히로키는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동시에 지우의 침착하고 품위 있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결코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비행기는 곧 이륙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바쁘게 안전 점검을 마치고 있었고 기내 방송으로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우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스테파니와 로버트는 지우가 결국 굴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승객들도 짜증을 낼 테고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면 지우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압박을 통해 지우가 어쩔 수 없이 이코노미로 이동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존엄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모독당하는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죠. 지우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한 번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호는 그녀의 연락처에서 JA라는 이니셜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 번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번호인지 알 수 없었죠. 전화가 연결되자 지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자신감과 확신이 묻어나는 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임스 앤더슨 지사장님 계신가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어요. 네, 저 지우입니다. 히로키는 그 전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이라고? 설마 그 제임스 앤더슨을 말하는 건가? 그는 비즈니스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항공사의 미국 지사장으로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젊은 한국 여성이 그런 고위 임원과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우는 전화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네, 지금 매우 불쾌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제 전통 의상을 거추장스럽다고 표현했고 매니저는 저를 협박까지 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뭔가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상당히 진지하고 우려하는 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테파니 데이비스라는 승무원과 로버트 밀러라는 매니저입니다. 비행기 편명은 LA223편이고요. 출발 게이트는 37번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지우의 전화 통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히로키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언급한 이름들과 세부 사항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네, 정확히 1A 좌석입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정당한 퍼스트 클래스 승객임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코노미로 이동하라고 강요받고 있어요. 심지어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문화적 차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는 3분 정도 계속되었어요. 지우는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즉시 조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스테파니는 지우의 전화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누구에게 전화했든 상관없어요. 친구나 가족에게 하소연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규칙이에요. 로버트 역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전화해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사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조용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이상한 여유로움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정확히 3분 후
기장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스테파니의 무전기에서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테파니, 관제탑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게이트로 돌아가라고 한다.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최우선 긴급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은 정말 드물어. 스테파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전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보통 심각한 보안 위협이나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을 때만 이런 조치가 취해졌어요. 로버트 역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관제탑에서는 단지 즉시 게이트로 복귀하라. 중요한 인물들이 탑승할 예정이다라는 지시만 반복했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관제탑의 긴급 지시에 따라 잠시 게이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히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지유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유의 전화와 현재 상황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기내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 항공기가 이륙 직전에 돌아가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보안 문제나 기술적 결함이 있을 때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중년 사업가가 스테파니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과 짜증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연결편을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갑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테러 경보라도 있는 건가요? 젊은 여성 승객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었어요.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한 사업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스테파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관제탑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와서 곧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스테파니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그녀의 10년 승무원 경력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기상악화나 기계 결함으로 인한 회항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로버트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항공사에는 엄청난 손실이 따르거든요. 연료비, 스케줄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다른 항공편과의 연결 문제 등등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는 무전기를 통해 상황실과 계속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지사장님의 직접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침착한 모습은 주변 승객들에게도 어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도 지우만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히로키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지우가 걸었던 전화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혹시 그가 이 모든 일을 지시한 건가? 그렇다면 저 젊은 여성은 도대체 누구인 거지? 공항 관제탑과 기장 사이의 무선 교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관제탑, 회항 이유를 명확히 해주세요.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 223편 기밀 사항입니다. 게이트 도착 후 추가 지시를 기다려주세요.
이해했습니다. 게이트로 복귀 중입니다. 승객들은 이런 교신을 들으며 더욱 궁금해했어요. 기밀 사항이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어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자 기내에 또 다른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중요한 분들이 탑승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분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휴대폰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은 스테파니와 로버트는 이제 진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분들이라는 표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회사의 최고위 임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보통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일어났어요. 로버트는 스테파니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아까 그 한국 여자가 걸었던 전화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스테파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한 젊은 승객의 전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확신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고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맨 앞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있었고 그 뒤로 5명 정도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로버트는 그 남성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이 항공사의 미국 지사장이었거든요. 로버트보다 훨씬 높은 직급의 상급자였고 회사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실권자였어요. 제임스 앤더슨의 등장으로 기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신사로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기내를 둘러보더니 곧바로 지우를 찾아 다가갔어요. 제임스를 따라온 사람들도 모두 고위직으로 보였습니다. 항공사 본사의 임원들과 법무팀 직원들이었어요. 그들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손에는 각종 서류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임스가 지우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런 불쾌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이 장면을 놀라서 지켜봤어요. 항공사의 지사장이 한 승객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특히 지우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어요. 스테파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젊은 여성에게 회사의 최고 위급 임원이 직접 사과하고 있는 거였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로버트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협박까지 했던 승객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지우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받으신 모든 불편과 모욕에 대해 우리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도 즉시 취하겠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일어서서 제임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이렇게 직접 오셔서 감사해요. 이 순간 기내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지우가 제임스를 이름으로 부르며 격에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본 승객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먼저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임스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지우님에게 이런 불쾌한 일을 벌였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지우는 침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설명했어요. 스테파니가 한복을 거추장스러운 옷이라고 표현한 것,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 것, 그리고 로버트가 협박성 발언을 한 것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는 수행원 중 한 명에게 눈짓을 했고 그 사람은 즉시 녹음기를 꺼내 지우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히로키 다나카가 일어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증언을 하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히로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히로키 다나카입니다. 국제무역업을 하고 있고 이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 승객이에요. 히로키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는데 지우님은 단 한 번도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정중하고 품위 있게 대응하셨어요. 히로키는 계속해서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스테파니 승무원은 지우님의 한복을 보고 명백히 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로버트 매니저는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지우님이 정당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직원은 오히려 더욱 강압적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분명한 인종차별이자 문화적 편견에 의한 차별행위였습니다. 제임스는 히로키의 증언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스테파니와 로버트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테파니 데이비스 승무원, 로버트 밀러 매니저. 제임스의 목소리에는 최고 경영진의 권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한 행동들에 대해 해명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다양성 정책과 고객 서비스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말해보세요. 스테파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다른 승객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다른 승객들의 편의라고요? 제임스가 날카롭게 끊어 말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승객이 다른 승객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불편을 끼쳤다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스테파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불편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편견과 무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로버트 역시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한 자신의 협박성 발언들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다시 지우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지우님, 이 일로 인해 받으신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에 대해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은 이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과 짧게 상의한 후 단호한 표정으로 스테파니와 로버트를 향해 돌아섰어요.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니 데이비스 승무원, 로버트 밀러 매니저. 제임스의 목소리는 회사 최고위 임원의 권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은 즉시 모든 업무에서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정식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직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스테파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업무 정지라는 것은 사실상 해고, 수순에 들어간다는 의미였거든요. 특히 이런 차별 행위로 인한 정지는 항공업계에서 다시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1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로버트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해왔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 즉시 모든 승객들 앞에서 지우님께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를 말이에요. 이는 회사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고 앞으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스테파니가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불안정했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우님, 정말 죄송합니다. 스테파니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한복에 대해 무지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추장스럽다고 한 제 말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한복은 아름다운 전통 의상인데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스테파니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퍼스트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 것도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의상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중요한 건데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태도는 승무원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어서 로버트가 나섰어요. 그는 스테파니보다도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우님, 저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제 권력을 남용한 것이었어요. 승객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무시하고 위협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진짜 후회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일해왔지만 오늘만큼 제 자신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지우님께 드린 상처와 모욕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분들께도 이런 불쾌한 장면을 보여드린 점 사과드려요. 지우는 두 사람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원망 대신 차분함과 품위가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직원들에게 문화 다양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히로키 다나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박수를 시작으로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품이 있는 대응과 성숙한 모습에 감동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기내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승객들은 지우의 우아하고 성숙한 대응에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분노나 복수보다는 이해와 용서를 보여준 지우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정말 멋진 대응이었어요. 당신의 한복도 너무 아름답고 당신의 마음은 더욱 아름다워요. 다른 승객도 동참했습니다.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오늘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젊은 남성 승객 한 명은 지우에게 직접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품격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존경합니다. 노부부 중 할머니가 지우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당신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고마워요. 지우는 모든 승객들에게 밝고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다름이 아름다운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나 분노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은 지우의 말을 들으며 더욱 깊은 존경심을 표했어요. 지우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오늘 일을 통해 저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품격은 저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어요. 히로키 다나카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당신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당신의 품격과 지혜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잃지 마세요. 스테파니와 로버트는 여전히 충격과 후회에 빠져 있었지만 지우의 관대한 마음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들은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불쾌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화합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복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우는 친절하게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엄마와 함께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한복이 정말 예뻐요. 저도 나중에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요. 지우는 그 소녀에게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어요. 고마워, 예쁜 친구야. 한복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들이 많이 있어. 모든 나라의 문화는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야. 언니가 입고 있는 한복처럼 말이야. 소녀의 엄마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우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되었어요. 다양성과 존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지위나 권력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품과 품격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님, 제임스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여행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항공사를 이용하실 때는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일회의 좌석에 다시 앉은 지우의 모습은 처음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이제는 모든 승객들이 그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기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히로키 다나카가 지우 옆 좌석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히로키 다나카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우입니다. 지우가 밝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증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히로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당신의 품격 있는 대응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위기 상황을 여러 번 봤지만 당신처럼 성숙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히로키는 국제무역업을 하면서 겪었던 문화적 차이와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우는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복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군요. 히로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색깔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에도 모두 의미가 있다니. 오늘 이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해는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되고 그 무지는 편견으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처럼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제임스 앤더슨은 지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지우님, 다시 한번 오늘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신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당신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지우는 제임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일이 모든 직원분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임스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우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 직원들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다시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안전 점검을 마쳤고, 기장은 승객들에게 지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방송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승객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우는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로스앤젤레스의 도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곧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태평양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이군요. 히로키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오늘 일을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으면 해요.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기체가 떨렸어요. 지우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한 경험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기내는 이제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히 쉬거나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몇몇은 지우와 인사를 나누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작은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고, 지우의 여행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특별한 여행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는 어디를 가든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히로키는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항해를 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오늘 일은 제게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 덕분에 한국과 한복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지우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저도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죠. 오늘이 그 좋은 예가 된 것 같아요. 비행기는 평온하게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마음속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 가득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